우리 손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태양을 따라 도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24절기로 나누어 왔습니다. 24절기의 흐름에 따라 우리 손자들은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민속놀이도 했으며 다양한 철음식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럼 매 절기마다에는 어떤 민족적 자태가 어려 있는지, 이번 시간에 우리는 망종 하지절기와 이시기 철음식인 쏘가리탕, 어이 서박이 김치에 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올해의 망종날은 6월 5일이고 하지날은 6월 21일입니다. 망종이라는 말은 봄보리를 베고 늦곡식을 심는 시기라는 뜻이며 하지라는 말은 여름이 한창이라는 뜻입니다. 옛말에 온유월 장마에는 돌도 큰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음력 5유월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음력 5월이라고 말할 수 있는 6월부터 보리장마가 시작되면서 모든 식물들이 하루가 다르게 자랐다고 합니다. 옛 기록에 의하면 흔히 이 시기부터 각종 벌레들이 많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한 매미가 울기 시작하며 사슴이 뿔을 갈기 시작하는 때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난 3월 춘분 날부터 길어진 낮 시간이 6월 망종절기를 거쳐 하지날에 들어서면서 가장 길어지어서 날씨는 무더워지게 됩니다. 때문에 예로부터 한 해 중에 낮이 제일 길고 밤이 제일 짧은 날을 하지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망종 하지절기에 우리 손자들은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 보리마당질은 불 끄듯 해야 한다고 하면서 보리가을을 본격적으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 시기에는 햇보리밥과 함께 텃밭에서 가꾼 오이, 부루와 같은 햇남새들, 그리고 쏘가리가 몸보신에 좋은 것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옛 화가들이 남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는 쏘가리는 아카시아 꽃이 피는 6월경에 잡아야 제맛이 난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쏘가리 등에는 날카로운 가시 모양의 지느러미가 있는데 그것으로 사람을 쏘거나 찌른다고 해서 소가리, 소과리, 소가리 등으로 불리우다가 이것이 후에 어음이 변화되면서 쏘가리로 됐다고 합니다. 옛 기록들에 의하면 쏘가리는 민물고기 중에서 으뜸이라고 해서 천자어, 겉모양이 아름답다고 해서 금리노, 금문어, 돼지고기처럼 맛이 좋다고 해서 수돈 등 여러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합니다. 쏘가리 살 속에는 단백질을 비롯한 필수 영양 성분이 많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쏘가리 요리는 고급 요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kg 반짜리로는 3명분의 쏘가리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보조 음식감으로 감자 180g, 양파 50g, 붉은 고추 20g, 홍당무 20g, 파 30g, 마늘 10g, 고수 10g, 생강 5g, 소금 6g, 후춧가루 1g, 후추알 약간, 월계수잎 2개를 준비합니다. 먼저 쏘가리를 손질합니다. 쏘가리는 잉어나 붕어와 같은 민물고기들에 비해 비늘이 작고 점액질 분비량이 많기 때문에 60도씨 더운 물에 살짝 넣었다 끓이면 손질하기가 훨씬 쉽다고 합니다. 대가리와 뼈를 갈라내고 깨끗이 손질한 살표를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냅니다. 여기에 소금 한 차술 정도와 파, 생강을 넣고 20분 정도 재웁니다. 쏘가리 살을 재우는 동안
보조 음식감들을 쏩니다. 감자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색이 변하지 않게 물에 잠궈 놓습니다. 고명으로 쓸 붉은 고추와 파는 잘게 썰고 마늘은 잘 다집니다. 생강은 즙을 냅니다. 양파와 홍당무는 표를 내서 불에 약간 구슬립니다. 다음 국물을 뽑기 위해 대가리와 뼈를 찬물에 넣고 40분 정도 끓이는데 이것은 생선국이나 탕을 끓일 때 진행하는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20분 정도 지나 국물이 끓기 시작하면 구운 양파와 홍당무 그리고 후추알, 월계수 잎을 넣고 계속 끓입니다. 국물은 중간 정도의 불로 끓이는데 그것은 대가리와 뼈 속의 단백질이 파괴되지 않고 충분히 우러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품이 떠오르면 자주 걷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요리를 만들 때 이제 단맛을 낸다고 하면서 사탕가루를 많이 쓰는데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쏘가리탕을 만드는데 우리는 단맛감으로 이제 홍당무와 양파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분이 이제 그 홍당무와 양파를 이용할 때 그냥 쓰게 되면 아주 비린 맛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당무와 양파를 편을 내서 불에 슬쩍 구워서 이제 국물과 같이 끓이게 되면 국물 맛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래서 쏘가리탕뿐만 아니라 국이나 탕, 육수를 뽑을 때 홍당무와 양파를 이용하게 되면 국물 맛이 아주 좋아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분 정도 끓인 국물을 음식 유과종이로 밭아냅니다. 맑아진 국물에 썰어놓았던 감자를 넣고 10분 정도 익힙니다. 시간이 되면 재워놓았던 쏘가리 살토막을 넣고 다시 끓입니다. 쏘가리 살이 다 익으면 불을 끄고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맞춘 다음 탕그릇에 보기 좋게 담습니다. 실고추, 파, 다진 마늘, 고수잎으로 고명을 합니다. 마지막에 국물을 붓고 생강즙을 치면 쏘가리탕이 완성됩니다. 구수하면서도 감칠맛이 나는 쏘가리탕은 조선 사람의 체질과 구미에 맞을 뿐 아니라 영양가가 높아 몸의 기력을 높여주는 데 좋은 건강 보신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이 소박이 김치를 만들겠습니다. 여름철에 오이를 먹으면 시원한 감을 느낍니다. 그것은 오이가 바로 송질이 서늘하고 맛이 달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이는 날것으로 껍질을 벗기지 않고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에는 건강에 좋은 많은 강물질들과 미량원소들이 있기 때문에 피가 산성으로 되는 것을 막고 피가 맑아지게 합니다. 그리고 피의 산알칼리 평형을 유지하게 하고 몸의 저항성을 높여줍니다. 그리고 오이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줌이 잘 나가게 하고 또 몸 안에 들어있는 불필요한 물질들이 빨리 밖으로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이는 해독작용을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이는 또 약한 설사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루에 오이를 2개씩 먹으면 습관성 변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오이즙을 한 컵씩 하루에 3-4번 먹게 되면 그 위의 산도를 낮추고 위 십이지장 궤양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에는 엽록소와 비타민C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피부에 광택이 나게 하고 보습작용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이를 땀띠나 뻐드라지 멀림과 같은 피부 염증이 있을 때 쓰면 아주 효과가 좋습니다. 오이 서박이 김치에 쓸 오이는 씨가 여물지 않고 직경이 3cm 정도 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깨끗이 씻은 오이를 4cm 정도로 토막냅니다. 그리고 매 토막을 3cm 정도 깊이가 되게 가로 세로 쪼개 넣습니다.
다 쪄개 놓은 오이에 1% 정도의 소금물을 붓고 약간 졸입니다. 오이를 졸이는 동안 김치소를 준비합니다. 붉은 법무는 김치의 쫌한 맛을 살려줍니다. 고수는 줄기 부분을 붉은 법무와 같은 크기로 쏩니다. 파와 생강은 가늘게 쏩니다. 마늘은 잘 다집니다. 썰어놓은 음식감들에 고춧가루를 먼저 뿌리고 골고루 버무려 줍니다. 그 다음 소금과 사탕가루를 넣습니다. 만약 이때에 고춧가루보다 소금을 먼저 넣게 되면 고추의 빨간색이 음식감들에 잘 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김치소가 준비되면 절여놓았던 오이의 물기를 짜냅니다. 그리고 쪼개놓은 오이 속에 김치소를 다져 넣습니다. 다음 깨끗이 소독한 단지에 차곡차곡 돌려 담습니다. 여기에 끓여식힌 1% 소금물을 자박자박하게 붓고 20도씨 정도 되는 곳에서 12시간 정도 익힙니다. 진에 오래 놔두면 오이의 아삭아삭한 맛이 없어지고 색도 누렇게 변하므로 일단 익으면 냉동기에 넣어 차게 보관해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시원하고 향긋한 오이내와 함께 떨어진 식욕을 돋궈줄 뿐 아니라 여름 더위도 가셔준다는 것이 바로 오이 소박이 김치입니다.